안녕하십니까. 충남 지부가산지의 심장근입니다. 이번 달 정기교육 온라인 형태로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촬영 즐기기입니다. 꽃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 기본 원칙은 촬영 즐기기입니다. 이 즐기기 쪽에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백견이 불여일행이 있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백행이 불여일락입니다. 100번 행하는 것보다 한 번 즐기는 것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촬영을 즐기는 쪽에서의 촬영이어야 되지, 마지못해서 무거운 카메라 메고 지고 들고 고행을 떠난다 하는 쪽에서의 촬영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즐기기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즐기기 위한 촬영, 즐기면서 하는 촬영이어야 조금 더 편안하게 사진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촬영지를 떠나는 아침, 새벽의 일 상당히 고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자라는 잠을 깨워서 먼 길을 떠납니다. 거기서부터 촬영을 즐겨보자 이 뜻입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는가가 아니라, 사서 하는 짜증스러움이 아니라 이렇게 사서 하는 이것이 내 능력이고 내 삶의 한 귀중한 보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촬영 즐기기가 조금은 수월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진은 피사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정기교육의 주제는 피사체를 본질에 두고 그 피사체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꽃입니다. 꽃을 피사체로 두고 정기 교육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꽃만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사진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누구 그림입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해바라기, 거친 붓자국, 고흐의 그림입니다. 수만 점의 그림들 중에서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은 고흐 그림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냅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흐 그림의 독특함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고흐만의 화풍, 그것이 오늘날의 고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림 한 점 또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고흐와 함께 친한 친구였던 고갱의 그림입니다. 고흐의 그림과 고갱의 그림 차이가 있습니다. 고흐의 그림과 고갱의 그림이 모두 비싼 값에 팔리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 점은 고흐의 그림이고 한 점은 고갱의 그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의 특징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드러냅니다. 붓터치가 어떻게 했다든지, 주로 사용하는 색깔이 뭐라든지, 그리고 선을 사용하는지 면을 사용하는지, 이러한 면에서의 자기 고유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림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요즘 우리 작가님들께서 많이 찾는 객골 사진입니다. 이것도 객골 사진입니다. 똑같은 객골 사진입니다. 똑같은 피사체를 놓고 두 분의 작가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다른 작가님 사진을 놓고 또 이렇다 저렇다 평하는 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것은 평이 아니라 같은 피사체를 놓고 자신의 스타일을 드러내는 좋은 쪽에서의 살펴봄, 이렇게 우리 박경순 작가님께서 또 서정렬 작가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경순 작가님이 표현한 갯골은
밝음이다. 빛 쪽에서 접근한 것이다. 서정열 작가님께서 접근한 것은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갯골 사진, 같은 피사체인데도 작가가 그 피사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밝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하나는 존재 자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박경순 작가님이나 서정열 작가님께서는 이런 쪽에 의도를 갖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작품을 발표하시면 이미 본인들의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것이라는 점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운 작품들입니다. 밖으로 나가야 찍을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작품들입니다.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림 속에서 어떠한 작품이 나올 것인가 내가 의도한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인가를 두근거리며 또 한 번 기다리는 그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같은 피사체를 놓고도 자신의 스타일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민과 고통 그리고 사진에 대한 또는 삶과 일상에 대한 사물에 대한 우리들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깊은 고뇌가 바탕이 된 그 후의 작품화가 바로 이런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 속에서 똑같은 피사체를 놓고도 또 다른 스타일대로의 사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스타일이 이전에 그러고 보면 기본이 필요할 겁니다. 이 장노출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기본 그냥 카메라를 받쳐놓고 삼각대 올려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찍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노출 사진 이전에 가장 맑고 깨끗하고 선명하고 누가 보아도 아름답다 하는 사진을 찍는 기본 그 기본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종종 추사 기념관을 들려보는데 추사체 어린아이 그림 글씨 같기도 하고 어려운 글씨 같기도 하고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개성있게 쓴 글씨를 추사체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추사체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추사체가 나오기까지 추사가 공부한 기본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해서 그러니까 한석봉 이상의 바른 정자체를 쓸 능력이 있는 추사 김정이었고 거기로부터 나온 것이 추사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기본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이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쪽에서 볼 때 그 기본을 가지고 사진 속에 들어있는 사실과 진실을 담는 일이 저는 기본이다 이렇게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진 속에 사실과 진실이 담아있는 기본 이 기본을 담기 위한 테크닉적인 쪽에서의 기본은 또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인천 지부나 경주 지부에서 사진 기를 다루는 테크닉 면에서의 기본에 대해서 계속 온라인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회원님들께서 살펴보시도록 하고 저는 뜬구름 잡는 식의 기본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또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은 좀 다릅니다. 피사체 면에서 다릅니다. 앞부분 사진은 굉장히 맑고 밝고 빛이 잘 이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속에는 사실과 진실을 담는 데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사체, 그리고 하나는 빛, 그러한 사진기입니다. 피사체가 있어야 찍을 수 있습니다. 어둠만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최첨단으로 가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사체가 분명히 있어야 사진이 됩니다. 빛이 있어야 또한 사진이 되고 사진기가 있어야 사진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아니 하드웨어 쪽에서의 사진의 3요소를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사체가 있고 빛이 있어야 하고 사진기가 있어야 사진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에 사진 하늘말라리 꽃하고 나비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주도 돌담 사진입니다. 제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제주도 돌담 사진입니다. 이 집 주인이 제가 사진을 찍는 거 보고 지저분한 우리 집을 찍어서 뭐 하려고 그려 그래서 집에도 집상권이 있구나 초상권처럼 그래서 조금 변형을 시킨 겁니다. 포토샵으로 변형을 시켜서 수채화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집도 내고 그랬는데 아무튼 피사체와 빛과 사진기가 어우러졌을 때
한 편의 사진이 되는데 이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사실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가 있느냐? 꽃과 나비가 존재한다는 쪽이 사실입니다. 사진 속에는 반드시 이런 사실이 들어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실은 뭐냐? 꽃한테 나비가 왔다 또는 갔다 또는 나비가 꽃한테 왔다 갔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진실은 꽃이 나비한테 간 것이지 나비가 꽃한테 온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반대입니다. 꽃한테 나비가 왔다. 나비가 꽃한테 갔다. 꽃이 나비한테 갔다. 나비가 꽃한테 갔다. 어느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냐 따져볼 나름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꽃은 가만히 있었고 나비가 갔습니다. 꽃한테 나비가 간 겁니다. 그런데 나비한테 꽃이 온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가위 표현 잘못된 겁니다. 주체를 좀 바꿔서 표현해 본 건데 이거는 아닙니다. 꽃이 나비한테 간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나비가 꽃한테 간 것이 진실입니다. 사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순한 진실, 그런 요소가 사진 속에는 반드시 들어있고 들어있을 수도 있고 들어있을 수 있고 들어있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한 편의 사진 속에 담아내는 작업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난 예쁘게 나온 사진을 싫어한다. 카메라는 탐지의 도구다. 우리는 아는 것도 찍고 모르는 것도 찍는다. 어떤 것에 카메라 갖다 대면 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진이 그 해답이 된다. 피사체가 명치 끝을 칠 때까지 찍지 마라. 제발 자신만의 소재를 지켜라. 강력하게 찍고 찍고 싶은 걸 찍지 않으면 절대로 사진을 찍지 못한다. 이셋 모델이 한 이야기입니다. 피사체가 명치 끝을 찍을 때까지 찍지 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피사체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셔터를 누를 때 그 자체부터 하나의 작품이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피사체를 바라보고 피사체가 내 명치 끝을 쳐서 내 숨이 턱 막힐 지경이 됐을 때 비로소 셔터를 누르는 한 번의 깊은 호흡을 한다. 그런 쪽에서 다 그러실 수는 없겠지만 모델의 이 말은 우리한테 좀 시사해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피사체가 있습니다. 많은 피사체가 있는데 그 피사체 중에서 피사체의 기본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꽃 하나를 놓고 꽃이라는 피사체를 놓고 한번 촬영 즐기기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 사진 찍기, 인물 사진 찍기, 전체 사진 찍기, 물속 사진 찍기, 뱃속 사진 찍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 정기 교육에서 드리고 싶은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 꽃편에서 꽃사진 기본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진에 나타나 있는 사진 종류는 뭐고 렌즈는 뭘 했고 F값은 뭘 줬고 조리개는 뭘 했고 또 필터는 뭐를 했고 삼각대는 뭘 했고 그렇게 사진에 표시하는 그 자체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 상황 속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F값을 놓고 필터를 뭘 쓰고 렌즈를 뭘 쓰고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진에 대한 이력, 내용물, 족보로서 역할은 가능하지만 그 사진 데이터 찍는 그 상황 속에서의 사진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해서 그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면에서 저도 꽃 사진 즐기기 쪽에서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사진 기본 말씀드릴 건 20개입니다. 꽃과의 눈높이를 맞춘 데서부터 바르게 알기까지 20꼭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과의 눈높이를 맞춘다. 앞에서 맞추는 겁니다.
다른 꽃들을 다치지 않게 주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주의하면서 꽃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이제 기본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분위기를 위해서는 위에서 찍을 수도 있고 아래에서 찍혀 올려 찍을 수도 있다. 기본은 눈높이를 맞춘다. 두 번째, 노출을 살짝 언더로 찍는다. 왼쪽 것과 오른쪽 것 노출이 다릅니다. 노출 값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찍는 것이 F4 값이라고 해서 이대로 된 것은 똑같이 찍을 수는 없을 것이다. 찍을 그 당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을 줬고 요만큼 언더로 찍었습니다. 내려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찍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쪽의 값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쪽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대로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대로 한다고 해서 이대로의 사진을 얻기는 어렵다. 세 번째, 초점은 꽃술에 맞춥니다. 꽃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솜털을 강조한다고 그러면 솜털 쪽에 맞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근데 꽃은 대개 꽃술에 초점을 맞춥니다. 새 사진은 어디에 맞춥니까? 새 눈 아래에 맞춥니다. 새 부리를 강조하고 싶으면 부리를 맞출 수 있겠지만 새 눈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는 나비를 찍은 것이 아니라 꽃, 요 부분에 맞춘 것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란히 한 선 안에 있기 때문에 나비의 눈까지도 나왔습니다. 사실 곤충이라든지 새라든지 짐승 같은 경우는 눈 흐릿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철상면을 파악합니다. 철상면이란 이렇게 꽃송이가 있을 때 직선을 그어서 나란히 있는 이 면을 철상면이라고 표현해서 하는데 금나와 같은 경우 꽃이 송이가 쭉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찍으면 이 선에 있는 꽃들은 모두 초점이 맞는다. 여기에서 찍으면 이 꽃은 초점이 맞지만 다른 꽃들은 철상면 밖에 있어서 초점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꽃 전체를 찍고 싶으면 여기에서 찍으시고 이 꽃이나 이 꽃 어느 하나를 강조하고 나머지를 다 아웃포커싱 하고 싶으시면 이쪽에서 찍으신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나오게 하고 싶을 때 여기서 찍으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다 흐리고 싶으시면 이쪽 또는 이쪽에서 찍으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나오게 하고 싶을 땐 맞지 않는 위치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상면 파악하는 것은 이런 금나와 같은 꽃이 있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고 선을 그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꽃 모두 초점이 이 꽃은 좀 더 맞았는데 이 꽃은 덜 맞았습니다. 이쪽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맞고 이것은 핀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쪽에서 찍으면 이거는 맞고 이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연결한 요선 여기에서 찍으면 두 송이가 다 같이 맞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 다 초점이 나오게 하려면 이 부분에서 찍어야 된다 하는 점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찍으면 이 사람 사진을 뽑아서 이 사람 줬을 때 사진을 박박 찢어버립니다. 여기서 찍고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람을 주면은 또 이 사람 또한 이 사람처럼 사진을 박박 찢어버립니다. 단체 사진에서 내 사진이 잘 나왔는가를 보는 것이 첫 번째 사람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튼 철상면을 찍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기자가 있습니다. 구기자 전체가 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위에서 구기자를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고 선을 그은 다음에 이 선에서 직각이 되는 이 부분에 와서 찍는다 그겁니다. 이거는 사다리를 놓고 찍었습니다. 이건 구기자 꽃입니다. 이 부분을 맞춰서 이 부분에서 찍었기 때문에 구기자 꽃이 모두가 나온 겁니다. 철상면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이 부분만 강조하고 싶으면 약간 비스듬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둘레를 한번 둘러봐라 이겁니다. 여기에 바위솔이 있습니다. 1번에 찍는 거, 2번에 찍는 거, 3번에 찍는 거, 4번에 찍는 거 모두 모양이 다릅니다.
여러 방향에서 촬영을 해봅니다. 이렇습니다. 1번에서 찍은 사진, 2번에서 찍은 사진, 3번에서 찍은 사진, 4번에서 찍은 사진. 이 중에서 3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절벽 아래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 미끄러움 타지 않도록, 불의의 미끄러움을 타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6번째, 촬영자의 약간의 움직임이 엄청난 결과물 차이를 만듭니다. 보시겠습니다. 뒷 배경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입니다. 모두 그린입니다. 이 부분은 어둡습니다. 이 부분은 녹색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면은 촬영자가 어떻게 효과를 주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이동에 따라서 꽃이 선명하게 되기도 하고 녹색 속에 어울리는 이런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약간만 움직여 보십시오. 촬영자의 약간의 움직임이 엄청난 결과물의 차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출사를 나갔어도 찍는 그 장소에 따라서 1000개의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똑같은 작품이 나올 수는 전혀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사진을 찍는다. 처음에는 많이 연습을 한 쪽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수님께서 서 계신 자리에서 찍은 그 자리가 왜 고수님이 선택한 자리인가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사진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1위 출사지에 사람이 붐비기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본을 깨우치기 위해서 붐비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출사지에 한 번도 다녀오지 않고 대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다녀오셔서 대가가 되는 경우는 좀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조금씩 움직임을 해서 이 꽃의 효과가 다릅니다. 이 꽃 똑같은 꽃인데도 약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배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상당히 화려합니다. 고고하면서도 화려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주기 위한 우리 움직임이 조금씩만 해보면 다양한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 금낭화가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배경, 흰 것과 검은 것과 흰 것, 또 그린 배경, 이런 쪽에서 살펴볼 때 약간의 움직임이 같은 피사체를 놓고도 표현은 다를 수 있다. 같은 피사체, 다른 표현.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앞에서 드렸던 말씀 중에서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사진은 어떤 면에서는 느낌의 미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꽃과 배경과의 거리를 멀리 둔다. 바위가 있고 꽃이 여기 있을 때 잡초도 이용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뒤 배경이 멀기 때문에 흐려진 겁니다. 아마 조리개를 완전히 2.8 정도로 놓으면은 아웃복싱 되기 때문에 거리를 멀리 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멀리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틈새 공략으로 환상적인 느낌을 표현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잎과 잎 사이에, 또 풀과 풀 사이에, 또 이런 식으로 틈새 공략을 해보는 겁니다. 틈새 공략은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꺾어내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꽃을 끄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아주 모조리 없애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수고를 할 거 없이 있는 그대로를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아주 깎아놓은 밤처럼 둘레를 다듬어 놓고 정리해놓고 찍는 사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그 식물이 살고 있는 환경 훼손이 됩니다. 식물 하나 환경 훼손돼서 나라가 망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를 활용해 보면 또 다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선 위치에서 앉았을 때의 배경을 예측을 해봅니다. 서서 보는 앵글과 앉았을 때의 앵글이 전혀 다릅니다. 나란히 보는 것, 서서 보는 것, 가까이서 보는 것, 그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해를 마주보고 걸어다닌다. 꽃사진 찍을 때의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어느 쪽으로 걸어갈 것인가. 해를 마주보고 걸어다닙니다. 해를 마주보고 걸어가면서 찍을 때 꽃은 더 환히 빛납니다. 역광 촬영이 상당히 어렵지만
해를 마주보고 찍은 꽃사진은 해를 정면에서 보고 찍었을 때 빛이 꽃면이 날아가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방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주 해가 뜬 직후 1시간 내지 2시간이다. 꽃사진 촬영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꽃사진 촬영이 가장 좋은 시간뿐만은 아닐 겁니다. 풍경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해가 뜬 직후 1~2시간이다. 간접광을 활용하는 겁니다. 비 오는 날을 피하지 않는다. 비 오는 날을 피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보셨습니까? 빗방울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라는 것은 참고일 뿐이지 이대로 한다고 해서 이런 똑같은 효과를 거두느라는 것은 사실은 무리입니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 방법일 겁니다. 비의 양과 셔터 스피드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효과를 줄 것인지 이런 효과를 줄 것인지 우리 작가님들께서 선택하실 나름입니다.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선택하실 나름입니다. 어느 정도의 빗줄기 이런 길이를 나타낼 것인가는 여러 번 찍어보고 경험으로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 오는 날 햇빛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꽃을 밝게 맑게 찍는다는 사실은 경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큼 뭘 주고 얼마큼 뭘 주고 애워서 드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꽃사진은 비 오는 날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 바람 부는 날도 마다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바람 부는 날 꽃사진 찍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또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햇빛 강한 대낮 촬영을 피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 뜬 직후 1 내지 2시간 직후가 좋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모두 날아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때 찍어야 되실 때 필요한 소품은 아마 우산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적정 조리개 수치를 찾는데 조리개 브라켓팅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3번을 찍습니다. 2.8, 5.0, 8.0 3번을 찍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것이 적절한지를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죄송합니다만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이 적정 조리개 수치 찾기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지금 디지털 카메라라 적정 조리개 수치 찾기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10장을 찍어서 그 중에 1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 연사로 찍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작가님들에 따라서는 연사가 무슨 사진이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연사는 우연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내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사진이 아니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선택은 각자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적정 조리개 수치를 찾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명도와 배경 흐림의 정도는 조리개 수치에 결정됩니다. 거리에서도 달라집니다. 적절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사진 황금 구도는 대각선 구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각선은 어딘가에 있으면 대충 맞는 구도가 됩니다. 이 며느리 미식개 꽃 위치, 이 하늘 말라리 위치들이 어느 곳에 있어야 좋은지는 감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쪽에 위치시킬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극단을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은 기본을 이수하신 분한테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분에 한해서 극단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파격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파격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기본이 없어도 파격은 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한 작품을 놓고 기본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작품 한 편을 놓고 그분이 몇 년을 찍었는지 아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진 같으면 대충 알 수 있는데, 파격이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색감이라든지 피사체의 위치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음을 끌어당긴다 했을 경우는 일단 기본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6번째, 물가에서는 장노출을 노린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필터가 필요합니다. 삼각대도 꼭 필요합니다. 약주를 즐겨 드신 분은 삼각대는 어려울 겁니다. 삼각대가 꼭 필요합니다. 약주를 안 드신 분도 삼각대 없이 장노출 찍으시는 것은, 찍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고수입니다. ND16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케이블 릴리지도 필요합니다. 최대한 일주일 이상은 나와야 되므로 꼭 삼각대로 고정을 시킵니다. 돌 미끄러운 거 조심하시고, 삼각대 넘어가는 거 조심하시고, 느닷없이 물속에서 뭔가가 움직여 밑으로 튀어나올 때 삼각대 툭 치고 지나가면은 그 튀어나온 그놈한테 보상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 촬영은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물가에서 렌즈는 절대로 교환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용연지 뚝방에서, 그 비탈 뚝방에서 렌즈 교환하시다가 렌즈 하나가 똘똘똘똘똘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잠수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가에서 렌즈 교환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노출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입니다. 수동 노출, 감도는 최소 감도, 조리개는 필요한 만큼 조이고, 보통 10일 전후 다음 후 셔터 스피드 봐가면서 ND 필터를 추가해서 장착을 합니다. 처음부터 ND 필터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ND 필터를 더 여러 개를 계속 꽂든지 추가를 해 가면서 찍어보는 겁니다. 아마 장노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은 한번 좀 봐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찍고 얼마쯤 지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또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볼 때 고수님들께서는 분발해 주지 마시고 아주 친절하게,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쁘든 곱지 않든 얼굴이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도움 주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라든지 함께 가는 야외 출산은 상당히 어려운데,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굉장히 귀한 기회가 되니까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일러주시는 그런 나름대로의 교육 여건이 스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환경과 같이 촬영하십시오. 주변과 같이 촬영하십시오. 동강 할미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주변 환경과 같이 촬영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해국 같은 경우도 해국만 찍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국 사진, 영정 사진만 딱 찍어 놓으면 이것이 꽃집에서 찍은 건지 가다가 길가 정류장에 있는 걸 찍은 건지 모릅니다. 뒤에 이렇게 바다가 있을 때 배경을 놓고 찍으면 먼 길을 다녀온 귀한 사진이구나, 또 한 번의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매화도 그렇습니다. 물가 사진이 있는 저 물매화 사진과 화분에 있는 사진과는 느낌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지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애를 들여서 시간과 경비, 모험의 시간을 투자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bun곡사 천년숲길입니다. 은방울꽃을 찍는데 마침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서 찍은 겁니다.
부부가 지나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은방울꽃. 그런데 사실 은방울꽃은 아무리 예쁘다 그래도 입에 물으면 안 됩니다. 독초입니다. 은방울꽃을 컵에 꽂아놓고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컵 물을 마시면 다음날 출사가 어려워집니다. 그 정도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은 본인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끼를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사 산진각 올라가는 이끼 사진입니다. 비 오고 난 다음날 이끼가 올라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요즘은 이 부분에 연등을 달기 위한 철제 구조물이 있어서 이런 장면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 밑쉽게 나비가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나비도 무게가 있었습니다. 나비가 꿀을 빠는지 꿀가루를 모으는지 그 사이에 며느리 밑쉽게가 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생제에서 촬영 시에 드러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세를 많이 낮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카메라가 거의 지면에 닿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앞에 누웠던 부분의 식물들이 모두 깔려서 붕괴지고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위에 꽃을 희생시키는 일은 부디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산에 있는 꽃을 찍을 때는 망원 렌즈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만큼만 찍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만큼만 찍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훼손시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는 경우 추천하고 싶은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팔꿈치를 땅에 대면 지면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든지 자세를 낮춰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방석은 가지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깔판은 가지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깔판 없이 찍는 야생화 사진 작가님이 고수입니다. 깔판 깔고 엎드리고 찍는 야생화 작가님은 아무리 좋은 사진을 찍으셔도 하수입니다. 하수입니다. 그 다음에 꽃사진을 찍고 또한 꽃을 사랑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사람 사랑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꽃사랑이 아니라 사람 사랑의 방법이다. 꽃사진을 찍고 꽃을 훼손시킨 사람을 세상의 온갖 섬찟한 말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 꽃을 사랑한다면 그 꽃을 훼손한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손모가지를 자른다든지 오늘 저녁 귀신이 방문한다든지 이런 저주를 보내주지 마시고 이 사람도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꽃을 찍고 이렇게 가면서 스스로를 이기지 못해서 꽃을 훼손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궁극적으로는 꽃을 촬영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쪽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아주 사나운 말로 어쩌다 잘못해서 꽃을 훼손한 사람을 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모가지를 자른다든지 하는 섬찟한 말로 꽃을 훼손시킨 사람에 대한 저주는 나도 그 꽃을 찍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보복 이상은 아닐 것이다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간혹 이 꽃은 나만 찍어야 돼 하고 꽃을 찍은 다음에 골모가지를 탁 잘라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자르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진을 찍으신 그 당시의 상황과 다음에 와서 찍는 또 다른 분의 상황은 다릅니다. 똑같은 사진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사진이 있어도 똑같은 사진은 없다. 비슷한 사진 10장 있다가 할 경우 10장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진은 그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사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딘가 차이는 나게 마련입니다. 분위기라든지 구도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같은 사진을 같은 장소에서 찍었어도 차이는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거니까 제발 먼저 꽃을 찍으시고 그 꽃을 훼손하지는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꽃에 낙서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바람이라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금나무가 막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난리 피고 있습니다. 나란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람이 불 때 얼른 찍은 건데 이게 바람 자국입니다. 이 사진을 누군가가 쓰는 걸 방지한다고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심, 아, 무, 개, 제 이름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 사진은 작품이 아닙니다.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사진 중앙에 이런 사진을 넣었을 때 이것은 이미 사진이 아니다. 작품이 아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진이다. 기분 나쁜 사진이다. 아주 보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이미 내 메타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지우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다 지워서 내 사진으로 둔갑시킨다고 한다면 그냥 줄 수밖에 없습니다. 둔갑시켜서 가질 수 있을 만큼 좋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나는 만족하고 끝내겠다 그겁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곳에다가 기왕 낙관을 남긴다고 한다면 이곳에 남길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남기는 것이 어떨까. 보일 듯 말 듯 시마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전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작품을 작품으로 보관하고 없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하고 어떤 저작권을 이렇게 남기고 싶으면 한 부퉁이에 남기는 것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넣었을 때는 아주 안 좋습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 얼굴에다가 자기 이름 시마무게 이름 써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이해는 합니다. 이 부분에 낙관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분을 이해는 합니다.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내 사진을 가져다가 자기 사진이냐 써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꽃의 낙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사진 가운데 낙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아니 하시는 걸 막는 건 아닙니다.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워서 그러는 거니까 이 부분에다가 한 무통에다 넣어주시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다 낙서한다고 해서 가운데 이름 쓴다고 해서 사진가협회에서 잡아가거나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사진기가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 나름일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알고라는 겁니다. 꽃사진, 생물사진을 찍다 보면은 꽃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그 꽃 이름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생물종정보 시스템에서 꽃 이름을 검색을 해서 그 꽃 이름이 뭐다 하는 정확한 이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두어 번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멸리 미식개 같은 사진 그 이름이 나쁘다고 해서 사광이 아제비라는 말로 바꾼다고 합니다. 바꾸는 이유가 거시기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시기라는 말만큼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말은 없습니다. 멸리 미식개라는 말에 들어있는 그 안타까운 과거의 사연들이 오히려 그 꽃을 더 각받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 미식개, 며느리 여성 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광이 아제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제비는 남성입니다. 여성 비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남성을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겁니다. 일본 말 그대로 번역해다가 쓴 것이 며느리의 미식개다 그래서 사광이 아제비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한번 정해진 꽃 이름 바꾸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꽃에 이름 붙인 사람, 최초 이름 붙인 사람 노력을 아무리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변번호 바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 이름 바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러줘야 될 이름이다. 그런 쪽에서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꽃사진에 대한 예의입니다. 꽃에 대한 예의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꽃 이름, 큰 개불알풀 이것도 큰 봄까치꽃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조차도 역시 정확한 이름은 아니다.
국가생물종정보시스템이나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국가식물 표준 목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올바른 꽃 이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쁜 꽃 전문가로서 꽃 사진 찍는 전문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 전문가로서 꽃 사진 전문가. 꽃 전문가가 바로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자, 다시 피사체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꽃 사진 찍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피사체로 자신의 특징을 잡는 방법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똑같은 사진을 찍었는데 똑같은 그림을 놓고도 이것은 고흐의 그림이다, 이것은 고갱 그림이다, 이것은 세잔의 그림이다, 이것은 피카소의 그림이다. 이 노래는 조용필의 노래다, 이 노래는 주현미의 노래다, 이 노래는 김현자의 노래다. 목소리만 듣고도 그 작품만 듣고도 보고도 딱 알아내는 것처럼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야, 이것은 누구의 사진이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피사체로 자신의 특징을 잡는 방법, 영원한 숙제거리입니다. 정윤섭 작가님의 사진입니다. 이 피사체는 워낙 예민해서 2시간 전에 담배를 피운 입김을 불기만 해도 녹을 만큼 예민한 풀입니다. 좀 허풍을 떨었습니다만 굉장히 예민한 풀, 이렇게 아름다운 풀을 피사체로 늘 즐겨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꽃사진을 즐겨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 사진은 거실에 걸어놓아도 늘 바라보기 좋은 사진입니다. 또 이런 사진을 찍는 사람은 생성에 관한 사진입니다. 살아있음. 또 이런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뭡니까? 밤중에 가로등 불빛에 다 썩어가고 있는 경운기가 있습니다. 떨어져 가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건 제 사진입니다. 우리 정윤섭 작가님은 자기지만 저는 그냥 아직 자기 아닙니다. 여기 저는 생각하는 것은 소멸에 관한 겁니다. 생성에 관한 것, 소멸에 관한 것. 여기는 입김조차도 멀리 하면서 보호해야 될 것이지만 여기는 밤중에 산책하다가 급하면 좌우 살핀 다음 얘와 마주서서 여기에다가 뜨끈뜨끈한 오줌 한 사발을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더 일찍 소멸을 촉진시킵니다. 더 일찍 녹슬어 갑니다. 더 많이 녹슬수록 이 사진은 좋은 사진이 될 겁니다. 더 많이 생성시킬수록 이 사진은 좋은 사진이 될 겁니다. 피사체로 자신의 특징을 잡는 방법에서 주변에 있는 생성의 모습, 주변에 있는 소멸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억지입니다. 소멸의 모습을 찾아간다 하면서 이 작품은 거실에 두고 바라보아야 될 아름다운 사진이지만 이 사진을 거실에 놓고 바라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창고 속에서 있어야 될 사진, 창고 밖에서 있어야 될 사진, 거기에서부터 저의 절망은 계속되는 겁니다. 아무튼 피사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계속 사진 작품 활동을 할 것이냐, 중간에 그만둘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피사체로 자신의 특징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확고한 주관이 있으십니까? 주관이 있으신 분들은 성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끔 이런 사진을 볼 때 저도 이쪽으로 가볼까 하는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은 우리 정윤섭 작가님께 맡겨드려요. 저는 당분간 이런 쪽 사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쪽 작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팔리지 않는 사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피사체의 기본이 이 사진 안에 들어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사체가 명치 끝을 찔 때까지 찍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훅을 한 대 맞았을 때 숨이 턱 막힌 그때 턱 막힌 숨을 뚫어놓는 것처럼 셔터를 누릅니다. 소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